얘는 좀 막 해도 돼, 이 느낌. 그리고 얘는 조금 내가 막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다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기가 약하고 뭐 연약하고 뭐 멘탈이 약하고 뭐 내향적이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 동기는 동기부여 영상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동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나를 채찍질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뭐 잠 조금 자고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면서 자기 비하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충격요법으로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안 되면은 더 좌절만 되고 더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죠. 내가 더 싫어지고. 그런 과정 자체가 에너지가 더 줄줄 새는 거고 그러면은 동기는 더 떨어져요. 그래서 동기는 역시 똑같아요. 내면에 집중하고 그 과정이 있다 보면은 저절로 동기가 생겨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동기가 안 생기는 진짜 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남의 삶이 껴있을 때 나타나요. 그 남이라는 거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기대나 아니면 이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시선일 수도 있죠. 어쨌든 다 남이에요. 그런 게 많이 껴있으면은 그게 아무리 좋다, 그게 나한테 맞다, 뭐 요즘 트렌드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 아무리 그런 합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도 동기가 진짜 끌어오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오롯이 나의 판단이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무의식은 알아요. 의식은 몰라도.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나의 자아분화 없이 수동적으로 살았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모범적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참 신기하게도 누구든지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이제 점점 싹 틉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차다가 확 터져요. 이 터질 거면은 청소년 때 터지면 제일 차라리 낫고 그게 사춘기인데 20대 때 터지기도 하고 30대 때 터지기도 하고 40대 50대 나중에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한테 집중하는 성인이 다 돼서 뒤늦게 사춘기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때라도 경험하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정말 껍질의 삶을 평생 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랑도 이어지고 뭐 삶에 대한 태도, 동기, 의욕 다 이어져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핵심을 보지 않고 자꾸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나는 의욕 없다. 자꾸 의욕을 억지로 불태우고 나를 비난하고 나는 게으르다. 형편없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냐. 이렇게 또 비하하고 그런 분들 너무 많다는 거. 소름 돋는다. 요즘 공부하는데 동기가 전혀 없다. 약간 꼭두각시 마냥 공부하는 느낌.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그런 느낌이죠. 간호학과도 원서 쓸 때 엄청 싸웠다 부모님과.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전문직으로서 면허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내심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마음과 가까워진다는 그 느낌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배우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가 주도한 게 아니다. 다 때려쳐 이렇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극단적이지 않게 원래 하던 거 하면서 동시에 이런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간호학과라는 선택이 뭐 나의 선택이 아니어도 또 영역이 많거든요. 간호학과라는 게 뭐 다 흔히 생각하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호학 공부해서 나의 성향이나 나의 기호, 나한테 집중해서 동기가 올라가는 그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찾는 과정 역시도 내가 억지로 찾아야지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런 과정을 하고 싶게 돼요.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동기죠. 그거는 누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게 돼 있고 나를 막 채찍질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수민님의 요 고민에 대해서 제가 원래 드리려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긴 있잖아요. 아까 김창범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뉘앙스가 조금은 비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일 수도 있겠다. 쏴붙이는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사람도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그게 나타나요. 관계에서 이 서열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좀 별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얘는 좀 막 해도 돼. 이 느낌. 그리고 얘는 조금 내가 막 하면 안 돼.
조심해서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내가 풍겨요. 그 내가 풍기는 이유는 요런 쉽게 말하면 뭐 복싱으로 치면 잽을 조금씩 날려보는 거예요. 잽을 날렸을 때 방어를 딱 잘하거나 조금 적당한 역공격의 잽이 또 오거나 뭐 요런 것들, 아니면 좀 거리를 둬서 뒤로 피하거나 막 요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얘는 좀 만만치 않네, 좀 조심하자, 요런 게 되는 거고요. 잽을 했더니 그냥 가만히 얻어맞고 있어요. 가드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잽 점점 심해지다가 이제 한 방에 어퍼컷을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동물이냐 사람이. 그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정하기 싫어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서열 관계에 대한 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계에서의 우월함을 추구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회화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나 은따, 또 뭐 일진, 이런 게 전통적으로 항상 있었고, 또 피해자도 있는 거고. 타고난 기질이 이렇게 여리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기질이 여리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텐데 말이죠. 기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역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경험이 내가 살아온 과정 중에 있었냐 없었냐, 이 차이예요. 그게 있었어야지 안테나가 나를 향하는 거고, 그게 없었으면 안테나가 남을 향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기가 약하고 뭐 연약하고 뭐 멘탈이 약하고 뭐 내향적이고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테나를 나를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안테나가 밖을 향하고 있고 남을 향하고 있고 내 영역이 없고 내 자아가 분화가 안 돼 있는 게 클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관계는 상호작용이라서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아닌 척해도 표정에서, 말에서, 말투에서 뭐 여러 가지 분위기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달될 것 척하는 것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나한테 집중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어떻게 가까워지냐, 그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관심 두고 안테나를 나한테 두고, 그러는 방법은 내 마음, 감정에 특히 집중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감정일기 쓰는 거. 밍밍님이 감정일기가 도움될까요? 필수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뭐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해야 됩니다. 몇 년을 보고. 왜냐면은 감정일기도 처음부터 잘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잘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마음과 가까워진다는 그 느낌도 쉽지 않은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감정일기에서 어려움을 또 유수민님이 얘기하셨는데,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생각으로 전환된다. 감정일기 쓸 때 감정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쓰다 보면 머리 아프다 생각해서 쓰니까.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감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 전환되면 뭐 생각 써도 돼요. 그러다가 또 자꾸 감정으로 돌아오려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 돼요. 생각과 감정은 항상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생각 사이사이에 감정이 껴있기도 하고 감정 사이사이에 생각이 껴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너무 힘들면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생각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고, 내 무의식이 잡다한 생각들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럼 머리 아파지고. 감정일기도 감정일기지만 가장 시간 효율적인 거는 1대1 상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게 돼요. 그런 피드백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일부러 내가 방어하거나 역공격하거나 뭐 세게 말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미리 전날 밤에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작전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그 순간에 저절로 되더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자기 영역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상반되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본능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정상 발달 과정 중에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과정이 안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그 과정을 하면 돼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상담하기 어려울 때는 감정일기를 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사실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분들의 사연을 제가 보면서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 당사자는 아니어도 그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안테나를 자기로 가져오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년 반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게 된다. 지내보니까 안테나가 나를 향하는 느낌. 꾸준히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된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에 집중하는, 뭐가 됐든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를 계속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은미 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상담도 2년 받고 감정을 꾸준히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보게 된다. 자연스럽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준비 땅 지금부터는 나를 보고 그 전까지는 준비 이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기 싫어도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니까.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만 커도 자연스럽게만 살아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거가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다시 경험을 해 가시면 돼요.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인간관계, 친구관계에서 주셨지만 제가 최근에 낸 책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심리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큐예요. 인간관계 갈등은. 그래서 이수민 님이 관계 고민 얘기해 주셨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향해서 보고 그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요 딱 상황에서도 반응이 이 사연처럼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공주님이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비꼬는 거 아닌가? 비꼬게 느껴진다. 이게 지금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친구 성향이 원래 이런 건가?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 얘가 원래 말을 좀 험하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안테나가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주님이네. 그 뉘앙스가 만약에 비꼬는 뉘앙스였다면 내가 그 분위기를 아는 거죠. 짜증난다. 왜 비꼬아? 이렇게. 그게 정확히 인식되면 반응도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거를 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인식만 되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대처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진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이쪽에 없어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